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전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다시 봐야 할 2차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뭐 오늘은 이제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본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 앞서 가지고 시장은 뭐 뭐란 표현인지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황과 관련된 이슈는 제가 뭐 한국경제TV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항상 조금 더 강조를 시켜드리면 항상 글로벌 시장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미국이 빠지고 나스닥이 빠져도 진짜 내려가는 장이면은 다우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우 지수는 안 빠졌죠.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은 이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나스닥은 기술주라 그럽니다. 성장주가 많죠. 전기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그린 뉴딜도 있고 많겠죠. 근데 다우는 이제 금융주도 있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내수주도 많습니다. 정유회사 엑슨모빌은 빠졌구나. 애플도 여기 있어요. 근데 조금 초반이지만은 이 부분 하면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의미 있는 저점이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저점은 대부분이 대량 거래를 돌파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긴 꼬리 양봉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 증시가 뭐 중국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메시지도 이거는 우리가 보통 비중을 줄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전날, 이틀 전에. 근데 이미 늦은 상태에서는 또 늦어도 바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시장은 이렇게 어떤 언더슈팅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이 재료 하락의 성격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장이 늘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저도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호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식을 볼 때 환율입니다. 외국인은 철저하게 환율로 움직여요. 환율이 튀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그쵸. 요거 하나 가지고도 이거 걱정할 거 아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정적으로 여전히 눌림이고 우리가 많이 강조드렸던 월봉 기준으로 양봉이면 다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봉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양봉이면 그 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 방송은 전체 공개 방송입니다만은 가끔은 회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려 그러면 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안 됩니다. 뭐 이건 이제 조금 호가를 보는 방법인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뭐 2% 3% 빠졌는데 곧버스의 상승 탄력이 4%밖에 되지 않고 어제 코스피 종가 위치가 3천선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보는 사람의 눈을 읽는 능력이에요. 다시 볼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어제 장이 1월달 저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 2,990 얼마 마감했죠. 근데 어제 이 바로 곧버스의 종가는 오히려 그럼 대략적으로 진짜 내려갔으면 얘는 한 2,300원을 갔어야 돼요.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물론 미국이 이제 미국 극적으로 반등 안 해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어차피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는 장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럽니다. 전날의 엄봉의 시가를 커버를 했어요. 21선이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려왔던 2월 초순의 유사한 그림을 앞으로 조금 그려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러면 3월장에 대한 뷰도 같이 말씀드리면 3월도 2월 같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3월은 뽑는다면 한번 제대로 뿜어주는 달입니다. 뽑는다면 3월은 늘어지진 않아요. 늘어지진 않아. 왜냐하면 가려면은 제대로 가고 아니면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월봉에서 양시장이 들어오면은 그죠? 이제 주봉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뭐 내일 하루라는 거래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강력하게 슈팅 못한다 하더라도 주봉상 반등으로 마감을 하면 3월 첫째 주까지는 좋아지는 그림이고, 자 그런 상태에서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이 끼고 갈 겁니다. 3월 달은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오늘 주제는 2차전지 관련주로 제가 조금 할 건데, 중국이란 키워드를 뽑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중국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다시 3월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 기회를 잡고 가셔야 되고, 화장품이 코스맥스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어요. 그죠? 자, 화장품제에 대한 뷰는 3월 달에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 또 하나가 백신 보고벌이 2월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모드2 같은 여행주예요. 모드2 같은 여행주면 최근에 보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롯데 관광개발을 지금부터서는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보유자 영역입니다. 근데 뭐 모드2도 마찬가지겠고, 아니면은 약간 항공주도 매력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예컨대 지니어 같은 것들, 항공주들도 3월 달에는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키워드, 백신이란 키워드, 부양이란 키워드를 가져가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여행, 항공, 뭐 예전에 했던 우리가 잠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참 좋은 여행이라든 일행주도 좀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중국이란 키워드에서는 이 최근에 덴티움이라는 이 임플란트 쪽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헬스케어 쪽도, 헬스케어 쪽에서 치과 쪽은 조금 비싸잖아요. 화장품보단 조금 비싸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 버버리라든지, 버버리 아닙니까? 뭐 루비똥이라든지, 루비똥 그럴 수도 없겠네. 하여튼 고급 뭐 샤넬이라든지 뭐 에르메스라든지 없어서 못 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뷰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빨리 돌았습니다. 덴티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덴티온 보시고 바텍 같은 종목들도 계속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지 지켜보실 수가 있는 거. 임플란트 쪽, 뭐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 쪽, 레이,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3월 달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게임주들도 지금 되게 쉬고 있는데, 게임 관련 주식들도 대부분 보면 뭐 웹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게임 아니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하고 넵튠은 클래퍼톤 관련 모멘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카카오 게임즈와 넵튠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입을 시켜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다 줄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컨텐츠 쪽이에요. 컨텐츠라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말합니다. 뭐 예컨대 드라마 제작사들의 움직임은 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좀 보면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J 콘텐츠라든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툭툭 치는데도 시장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J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괜찮은 회사가 어디 갔니? A스토리라든지 이런 기업들, A스토리 같은 경우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다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늘어지다가 훅 때려졌단 말이에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로 보실만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약간 J 컨텐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턴턴해요. 자, 오프닝을 이렇게 말씀을 10분 정도는 이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올려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지켜보시겠습니다만 3월 달은 중국이란 단어를 계속 생각하십시오. 중국 차이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상력은 경기 민감주 쪽은 역시나 화학 섹터가 가장 좋습니다. 화학. 큰 돈 하시는 분들은 이 한솔케미칼 같은 이 화학주들이 결정적으로는 가장 이런 섹터는 기관들이 사요. 한솔케미칼도 화학이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면 너무 작은 주식 사지 마요. 네? 정말 이 기관들이 움직이는 돈들이, 큰 돈이 들어오는 자금들이 제대로 높이 멀리 가요. 화학이라 해가지고 다 조그마한 거
이거 이수화학도 화학인데요. 이수화학은 화학인데 이는 전고체 배터리 해가지고 약 개별주로 움직이는 거죠. 실적이 되는 화학주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트를 공략하고 접근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지금 따라 붙기 좀 어렵잖아요. 맨날 계속 가는데.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해운도. 근데 해운은 좀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그렇다고 봐봐요. HMM은 컨테이너 운임이고 컨테이너가 벌커보다 높습니다. 패노션이나 대한항공은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운주를 하실 거면 HMM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실적도 마찬가지. 실적의 개선 속도가 얘가 가장 빠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메인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전 다시 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어차피 이제 시장은 뭐 자동차가 지금 다시 빨리 자기 자리 가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화학이나 반도체나 내수주보다도 더딜 거예요. 뭐 지금 대충 봤습니다만은 저희 콘텐츠 리얼 차트가 기아차 차트보다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배열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와서 우리가 한 1월 한 달 동안에는 이 기아차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애플카 이슈 자체가 장을 너무 지배했는데 이런 정도의 힘은 최소한 이제 조정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얼마 올랐죠? 대략 1개월 올랐죠. 그렇죠? 여기서 기아차가 7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간에 대략 한 달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정도 조정을 받았면 보통 1대2 정도의 조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1대2란 말은 한 달 올랐으면 최소한 2달은 쉬어버려요. 쉰다는 거는 계속 떨어집니까의 논리가 아니라 탄력이 없어요. 시장 오를 때 오늘처럼 덜 오르고 오늘 뭐 장이 이렇게 폭등을 해주는데 자동차는 덜 오르잖아요. 대신 하이닉스 올라가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팍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장이 전개되는데 2차전지 관련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2차전지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식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터스의 주가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 모터스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850달러에서 1000달러를 시도하는 시점에 앨런 머스크가 너무 앞서간 게 있었죠. 비트코인 샀다는 그 이슈 자체가 사실은 테슬라 모터스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려왔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뭐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테슬라 모터스를 전기차로 바라보는 투자가 IB 입장에서는 숏 포지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때렸고, 얼마 전에 하락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테슬라의 지금 스탠다드 모델 자체 모델 Y잖아요. 현대차 아이오닉이 지금 2월 26일부로 출시가 됐고 테슬라는 지금 모델 Y의 상당 부분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 자체를 일시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러면 두 차종을 조금 상대적으로 재원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조금만. 그러니까 아이오닉도 모델 Y에 서로 경쟁 어떻게 보면 뭐 이게 CUV입니다. CUV. SUV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SUV가 산타페나 팔리세이드 이런 걸 SUV라 그러죠. 스포츠 유틸리티 피컬. CUV는 SUV보단 조금 작은 크로스오버라 그래.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피컬을 CUV라 그래. 뭐 말 붙이기 나름인데 기존의 산타페나 아니면 현대차 기준으로 산타페 뭐 기아의 소렌토 이거보다 조금 낮은 거. 그러면은 현대차 투싼보다는 또 조금 낮은 거. CUV라 그래. 가격대는 대부분 다 비슷하죠. 왜? 보조금 때문에. 우리나라가 6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미국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닐 거야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고. 거긴 다 비슷해요. 뭐 전장도 차 길이.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모델 Y가 조금 뭐 현대차 입장에서 이거 경쟁으로 하는 거죠. 예. 조금 길고 높이는 이제 아이오닉이 조금 낮아요. 한 30cm 정도 전폭.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가로폭. 예, 옆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로. 예, 키는 얘가 조금 더 커네 20cm.
그런 건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제로백도 뭐 솔직히 무슨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로백이 필요해? 중국에서도 이 제로백이라는 건 미국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미국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그냥 엑셀레터 밟으면 막 몇백 킬로를 그냥 쫙 간다며. 한국에서 솔직히 뭐 한국에 무슨 제로백이 필요해? 중국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유럽에 또 무슨 제로백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냥 이제 차에 이제 엔진 성능을 보여줄 때 보통 제로백을 이야기합니다. 100m를 가는 거리잖아요. 시간이잖아요. 100m. 붕딱 가는 시간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주행 거리도 이제는 예전보다는 웬만하면은 완충했을 때 400km는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뭐 1000km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할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좁혀졌어요. 완충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서울에서 부산은 너무 좀 부산이라든지 저 끝에 뭐 전라남도 광양 이런 데까지 가면 400km 조금 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통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뭐 400km 정도만 넘으면 여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면 일단은 이런 게 또 있어요. 이제부터 살살 좁혀갑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전기차 배터리 모양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알카라인 배터리쯤 생긴 게 바로 원통형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의 CATL, 파나소닉 이런 애들이 원통형을 만듭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원통형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죠. 꼭 다이너마이트 감아둔 것처럼 덜덜덜덜 말아놨죠. 이거 원통형이고 이제 파우치나 각형 우리가 많이 봤지. 각형은 뭐 보니까 우리 기존의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지 않습니까? 각젓해서 각형. 근데 파우치는 우리 지금 스마트폰에 거의 다 파우치형 들어가죠. 근데 이게 배터리 제휴사를 좀 적어놨는데 일단 삼성은 각형이 조금 많고 LG화학은 파우치형, 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이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주요 납품처를 보면 사실 이것도 옛날 약간 지난 자료라 지금은 조금 더 와이드해요.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 원통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LG도 테슬라에 배터리 납품합니다. 하고 뭐 현기차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르노라든지 볼보, 닛산 그리고 뭐 보면 이제 각형은 BMW, 유럽 차들이 좀 많죠. 여기 이제 미국 차가 많고 그렇죠. 파우치는 약간 미국적. 그러니까 LG하고 SK가 전부 다 미국 공장에서 또 있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소송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포드나 GM. 그리고 이제 각형은 약간 유럽차가 많아요. 삼성은 이제 여기에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거죠. 삼성이 유럽에 포커싱을 약간 맞춘다면 LG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LG화학은.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르쉐라든지 페라리 쪽으로 대부분 유럽 차다르죠. 그거를 중심을 잡고 가셔야 돼. 그래서 각형 파우치형을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배터리 기사가 나오면은 유럽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SDI 관련주를 좀 더 보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야기 좀 나오게 되면은 LG를 좀 더 보면 돼. 이게 좀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뉴스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 봅시다. 삼성 SDI가 좀 크게 볼까요? 삼성 SDI가 이게 이제 2월 23일자 기사입니다. SDI가 헝가리 배터리 공장 투자에 속도를 내서 4,038억 원이 유상증자를 한다. 또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SDI 주주 입장에서는 뭐 무슨 일이 아니죠. 자회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삼성 SDI의 헝가리 게더 공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자님도 오타를 쓰셨네요. 여기 헝가리도 엄청 땅이 널찍하군요. 자 봅시다. 그랬더니 헝가리 게드의 지명 이름이겠죠. 우리 안 가봤으니까. 전기차 배터리 정설을 속도를 낸다. 1조 정도 투입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헝가리에 이제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 SDI 헝가리 ZRT 뭐 법인 이름이겠죠. 여기 대상으로 4천억 정도 그리고 5천억 정도는 채무 보장한다. 쉽게 말해 돈 빌려준다는 이야기의 자회사 쪽으로. 자,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보면
SDI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2공장 투자가 한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1공장보다 배를 늘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이고 신소재 신공법도 적용돼서 제너레이션 5 5세대 배터리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월 2,200만 개 정도의 배터리 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2030년.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삼성도 지금 계속적으로 배터리 쪽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됐죠. 배터리 원가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가죠. 배터리. 싸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싸게 만들어야 돼. 싸게. 배터리를 싸게. 아까 말했잖아요. 400km 완충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뭐 충전 시간 어느 제가 딱 보면 충전 시간, 충전량, 충전 그 거리, 그러니까 주행 거리, 제로백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맞춰져 있다고 봐요. 충전도 이제 생각보다 빨라요.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코나 전기차라든지 물론 지금 이제 리콜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거를 타고 또 가끔 일 때문에 좀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좀 잦은데 급한 그루에는 우연히 이제 코나 전기차를 타서 기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제일 문제가 충전 시간이 이런 건 아니야. 배터리 가격이야. 배터리 가격. 배터리 핵심이고 그냥 싸게 그럼 이게 원가 절감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구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에 우리 스마트폰도 예전에는 이 스플링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이 배가 불렀죠. 기억나세요? 배가 불러가지고 스마트 어느 정도 충전을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기차는 뭐 한 3년 정도 글쎄요. 여러분들 순수 EV차 말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말고 EV차. 진짜 전기로만 가는 거. 얘들이 과연 5년 이상 탈 수 있겠냐고 지금 사가지고. 배터리가 그때까지 가줄지 안 걸지는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가끔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택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라고. 택시. 정부에서 뭐 공공기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막 택시는 하루에 200km 더 운전을 해. 우리 일반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5배, 10배 이상 많이 매일 주행을 하잖아요. 택시는 뭐 한 10만 킬로 타는 거 우리 일반인들이 10만 킬로 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하루에 뭐 1년에 한 만에서 2만 타면 많이 탄다 그러는데 10만 탈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주말마다 빨빨거리고 다녀야 되거든. 물론 영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제하고 그냥 저처럼 주중에는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고 집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만 이제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이 많다고 봐요. 그럼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하려 그러면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돼. 오케이? 포인트는 그야 원가가 절감된다는 거. 배터리 원가가 절감.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원가 절감에 모든 제조사들이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원가 절감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일단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라 그래. 스코프 오브 이코노미. 이코노미 오브 스코프라 그래. 규모의 경제라 그래. 우리 지금 우리나라 3사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세계 1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를 또 더 볼게요. 이제부터 본격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런 자료가 참 좋은 자료라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서로 공유도 쉽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전지라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배터리 제조사가 LG 화학이 있고 뭐 중요한 SDI가 있고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까지는 볼 필요 없겠죠. 뭐 중국의 CATL이나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꼭 안 봐도 되겠죠. 우리가 뭐 여기 스미토모나 히타치나 뭐 미쓰비시를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죠? 그 하시는 분들은 그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같이 하나 나란히 볼게요. 조금만 줄일까요? 안 줄어드네. 2차 전지는 이렇게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는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고 동박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아시지만은 또 복습 차원에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 원가 구조에서 양극재가 제일 비싸요. 양극재가 원가가 만약에 배터리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줄여가지고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양음 분천이라 그러는데, 동박은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잠깐만. 그건 따로 있다 하고. 보통 이제 큰 그림에서는 플러스, 우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가 양, 마이너스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벽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분리해놨을 거 아니야. 그게 분리막. 그리고 했으면 이 두 개가 전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이치가 똑같은 거든. 배터리 똑같은 거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과 음이 크로스를 해야 에너지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 회사들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해요. 원래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였고 포스코 음극재였는데, 양극재 포스코 ESM을 합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LG화학 그럴 때 지금 이게 일이잖아. LG화학의 주가가 약한 거지, 배터리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을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얘가 원탑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유미코라는 회사 있어요. 이거 일본 회사인데, 예. 그다음에 니찌야. 그러니까 LG화학 중에 유미코 쪽으로 또 납품하는 회사도 있어요. 전구체를. 여기는 없구나. 전구체 관련주도 봐야 돼요. 전구체. 조금 제가 위에다 톡톡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음극재는 사실 뭐 크게 돈 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래서 뭐 포스케미컬, 미쓰비시 있고, 뭐 SDI는 미쓰비시, BTR, 뭐 노보닉스, 그다음에 BTR 이런 회사예요. 음극재는 많이 이야기 안 해. 별 돈이 안 돼. 그리고 분리막도 마찬가지 사실. 분리막 뭐 어차피 별로 없잖아요. 도레이라든지 뭐 없잖아요. LG가 도레이나 뭐 상해 온칩 들어가고, SDI가 뭐 아사히입니까? 아사히 카세이, 뭐 토레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볼 때는 양극재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양극재 위주로. 그리고 전해 같은 경우도 뭐 후성 미쓰비시화학이나 솔브레인 있을 건데, 솔브레인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전해 그러면 솔브레인,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지금도 2차전지 관련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만 좀 멈칫한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솔브레인을 단순하게 전해액만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솔브레인은 반도체 쪽으로 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투자의 관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의 관점을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 양극재라 그랬으니까 요게 전구체가 있고, 이 뭐고요? 유미코라고 있죠. 그리고 지금 LNF가 있죠. 이렇게 톡톡 적어 볼게요. 그리고 SDI 쪽에 갔더니 에코프로 BM이 있어요. 그죠? SDI, 얘는 이제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BM. 근데 우측에 딱 봤더니 동박은 무조건 하나만 보면 돼. SKC만. SKC하고 일지머티예요. 머티리얼즈. 동박은. 두산 솔루션은 이제 솔루션 첨단 소재로 기업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고, 밑에 이제 요까지만 보면 돼요. SKC는 보면 LG도 들어가고, 동박이 SDI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어디 SK이노베이션까지.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2차전지 관련주는 이렇게 딱 한번 여러분들이 3월달에 그림을 잘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 051910 만약에 배터리 제조사 기준으로 보면 LG화학이 있고, 006400 SDI가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있을 건데, 투자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는 SDI인 것 같아요. SDI는 지금 뭐 이게 이슈가 없어요. 네. 이슈가 없다고. 이슈가 없다는 말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삼성 지금 삼성 SDI를 보고 계신데 삼성 SDI는 LG화학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소송이 쳤잖아. 근데 별 소리 없고 아까 8천억 투자하는 것처럼 제일 깔끔한 게 삼성 SDI예요. 그리고 삼성 SDI는 바로 누가 있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 회사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대 주주가 삼성 SDI. 그러니까 대형주를 보신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볼 때 3월 달에 삼성 SDI를 보시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은 원탑이에요. 예, 이거는 원탑이야.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봤더니 여기는 너무 잘 가다가 시장 때문에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야.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형주들은 사는 타점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볼 약간씩 모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시세가 한 번씩 쭉 났다가 지금 약간 늘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늘어지면 빠질 때 사는 거야. 예, 그 관점으로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전고체는 조금 이따 할게요. LG 아이고 이게 왜 LNF죠? 이게 자꾸 타이핑을 하니까 안 됩니까? LNF 고맙게도 9만 원 하던 주가가 훅 빠져준 거예요. LNF 양극재 LG 화학조. 그리고 LNF는 그러면서도 제가 안 적어놨나? 얘네들이 한솔 계열이라 한솔 계열이거든요. 한솔 계열은 이제 LG 쪽으로 양극재를 많이 공급을 하긴 하는데 한솔 계열이라서 SDI랑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진짜 SDI 매출 비중이 높은 거는 바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SKC는 원탑이니까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포스코 케미칼과 좀 비슷하죠. 그거 땡큐인 거야. 얼마나 좋아. 올라와서 못 샀는데. SKC입니다. SKC와 일진머티리얼즈는 같이 봐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일진이 원래 이쪽에 먼저 있었고 SKC가 후발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KCFT를 인수하면서 예전에 LS 엠트론인데 근데 뭐 몇 번 여러분들 알고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지금 두 개 모두가 같이 크고 있어요. 그럼 일진머티리얼이라든지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타이밍 잡기는 어려울 거야. 근데 주식이라는 건 타이밍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두 종목은 매수가 안 잡혀요.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모레든지 잡힐 수가 있어요. 훅 빠지거나 딱 붙대 밑에 사면 돼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일바 양봉이라든지 훅 빠지거나 붙을 때. SKC. 그리고 이엔드디라는 기업을 제가 조금 설명을 부과드리려고 해요. 이엔드디 잠깐만 보면 아까 여기서 유미코아 기억나십니까? 안 적어놨어요? 유미코아 아까 유미코아가 뭐예요? LG화학의 양극재 공급하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엔드디라는 회사를 기사를 하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엔드디 이건 좀 작은 주식이에요. 글로벌 양극재 1위 유미코아의 전고체 수주 눈앞. 이엔드디 그랬더니 실적은 뭐 이렇게 전가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글로벌 1위 양극재 생산업체 유미코아 1위 아까 1위였대 LG화학 쪽에 여기에 전구체가 들어가는데 근데 전구체는 뭐 하는 거 봤더니
어디 갔어요? 적어놨는데. 예. 전구체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면서 접촉 계면 증가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긴 한다. 그 전구체가 양극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는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주가가 작년 많이 올랐어요. 이사를 오다 보니까 흐름이었는데 주가가 마침 내려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금 시가총액이나 변동성 때문에 빠져 있는데 모든 게 그래요. 정설을 하잖아요. 작은 기업들이 정설을 하게 되면은 그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SDI 맞죠? 정설이라는 건 뭐냐면 SDI 다시 보는데요. 정설은 곧 설비 투자라고 그래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매출이 더 나오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거 중심 잡으시고 3월 달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뭐 구두상으로 탁탁 드렸습니다만은 삼성 SDI를 어느 정도 기준 잡아가시고 왜 이렇게 자꾸 보냐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20불은.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도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GM. 이 GM 때문에 미국에서 SK, LG랑 싸운 거 아니야? 포드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SDI를 어느 정도 대형주 관점에서 그냥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고 그걸 조금 내려와가지고 중대형주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 동박 쪽에서 SKC 그리고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보시고 그걸 조금 좁혀와가지고 LNF, 에코프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좁히다 보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유니코아 관련주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CIS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 저희가 이번 주에 상한가 먹고 잘 수익시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기타 전고체 쪽은 이제 어느 정도 가끔의 테마 정도로만 단기적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를 좀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는데 뭐 장 초반 10분 정도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본 메인과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섹터나 어떠한 거라도 정시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한 겁니다. 정시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가도 결과적으로는 덜 상승한다든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어느 정도 다시 스테이블한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애플카로 몰렸던 자금 자체는 그는 애플카를 만드는 자동차 부품으로 돈이 몰렸었잖아요. 그죠? 발음이 차에 돈이 간 거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된 친환경차 제자리 원래의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시장을 가장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하창봉이 아침부터 원해이면은 종가까지 원해입니다. 감사합니다.